설탕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것입니다. 이러한 설탕의 섭취를 줄이기 위해 무설탕 과자나 음료 등 무설탕 제품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무설탕 식품에는 여러 종류의 설탕 대체 인공감미료가 사용되는데 그 중에서 아스파탐이 대표적입니다. 설탕을 빼고 칼로리를 대폭 줄인 제로 콜라 같은 음료는 물론이고 심지어 막걸리에도 아스파탐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 세계보건기구 WHO 산하의 국제암연구소가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2비군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보도가 전해져 세계적으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탕 대체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의 위험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아스파탐은 설탕보다 단맛을 200배 더 내는 인공감미료입니다. 하지만 설탕과 달리 열량을 거의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 음료, 막걸리 같은 발효주 등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백색의 밀가루 같은 결정성 분말 형태이며 아미노산의 일종이라 열을 가하면 분해되어 단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160도 이상이면 단맛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가열하여 조리하는 음식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설탕과 달리 뮤탄스균이 분해하지 못하여 충치를 일으키지 않는 점이 특징입니다. 아스파탐은 체내에서 대사 과정을 거쳐 아스파트산 40%와 페니랄라닌 50%, 메탄올 10%로 분해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아스파탐 대사 과정에서 메탄올의 발생 비율이 낮지만 다시 간에서 대사돼 폼알데하이드 같은 일군 발암물질로 분해되기 때문에 잠재적인 위해성을 갖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아스파탐이 암을 유발할 수 있다며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하겠다고 예고한 발암 가능 물질 2비군은 과연 어떤 수준일까요? 국제암연구소는 사람에게 암을 유발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학적 근거로 특정 물질을 1군부터 3군까지 4가지 범주로 분류합니다. 구체적으로 1군 발암물질은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충분한 경우입니다. 담배, 술 등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A군은 발암 추정 물질로 인체 발암에 대한 일부 제한적인 근거가 반드시 있고 동물 실험이나 강력한 발암 기전 둘 중 하나가 충족돼 1군만큼은 아니지만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하는 물질입니다. 65도 이상의 뜨거운 물이나 붉은 육류 등이 여기에 속합니다. 이 비군은 발암 가능 물질로 인체 발암에 대한 일부 제한적인 근거 또는 동물 실험이나 강력한 발암 기전 셋 중 하나가 충족되어 이 A군만큼은 아니지만 암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물질입니다. 예를 들어 알로에 추출물, 김치 등의 절인 채소류와 휴대폰 전자파가 이에 해당됩니다. 상군은 발암물질로 분류할 수 없어 인체에 암을 유발한다는 과학적 증거가 불충분한 경우입니다. 원리를 보면 근거가 충분할수록 1군으로, 근거가 불충분할수록 상군으로 갑니다. 쉽게 말해 1군 발암물질은 확신범이며 이 A군은 강하게 의심이고 2B군은 약간 의심 그리고 상군은 암과 무관한 경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B군의 발암 가능 물질인 아스파탐의 섭취를 하면 안 되는 것일까요?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먹는 김치와 건강에 좋은 것으로 유명한 알로에도 이 B군의 발암 가능 물질인 점을 고려할 때 아스파탐의 섭취를 금지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스파탐의 안전성은 1981년 WHO 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에서 평가하여
1일어용 섭취량을 체중 1kg당 40mg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유럽과 우리나라는 이 기준을 따르며 미국은 이보다 많은 50mg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의 성인이라면 40mg 기준으로 하루에 2400mg까지 섭취할 수 있으며 코카콜라 제로 355ml 캔에는 아스파탐이 87mg이 들어있어 콜라 27캔인 약 9.5리터를 마셔야 섭취 권고량만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고량을 넘는다고 해서 반드시 부작용이 생긴다는 말은 아니며 이 이하로 섭취할 때에는 안전하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밝혀져 있다고 하여 설정된 기준입니다. 일반적으로 제로콜라를 하루에 27캔, 즉 9.5리터를 마시기는 어려울 것이며 마신다고 하여도 사람이 하루에 물을 9.5리터를 마시면 아스파탐으로 인해 암이 생기기 전에 신장이 먼저 망가질 것입니다. 하지만 WHO가 아스파탐을 이 비군의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하면서 1일어용 섭취량을 변경한다면 계산을 다시 해야 하며 몸에 좋은 것도 과하면 좋지 않다는 것을 고려할 때 아스파탐을 너무 많이 섭취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암연구소에서 이 비군의 발암 가능 물질로 지정한다는 인공감미료 아스파탐에 대해 소개해드렸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건강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